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전투적 자유우파 법조인 도태우 변호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조재현 전 대법관, 유창훈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같은 사람들을 이재명계 법조인으로 규정하면서 이재명계 법조인 추방 범국민운동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재명계 법조인들에 대한 강한 정풍운동 없이 이재명이라는 괴물적 현상은 수그러들 수 없다면서 제1실천 권고사항으로 최근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과 요설로 중대범죄 혐의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를 공익 고발, 댓글 달기, SNS 포스팅 등을 통해 규탄하는 1일 1실천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범국민운동과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 실천 권고사항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재명계 법조인 추방 범국민운동을 제안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명계 법조인이란 권순일, 박영수, 조재현, 유창훈과 같은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이재명과의 불법적인 관련성이 이미 상당히 확인되었거나 아주 강하게 의심을 받는 자들로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비호하는 역할을 한 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은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적 가치관의 파괴를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자들이 24명이라고 한다. 일주일에 3, 4회씩 집중적인 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야당 탄압 운운하며 압도적 다수당의 대표 자리에서 내년 총선 공천권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재명이라는 괴물적 현상을 키워온 책임의 8할은 법조계라고 본다. 이재명 본인이 검사 사칭 전력이 있는 변호사이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곁에 있었으며 법조 전문기자 브로커가 최측근이었고 단군 이래 초유의 대법관 연루 뇌물사건 당사자가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궤변으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소생시켜 주었으며 대통령 탄핵 사건의 특별검사는 이미 이재명 관련 부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면서 관련 공범이 24명이나 구속 또는 기소되어 있음에도 이재명의 형사재판은 지지부진이고 조국 재판의 선례를 볼 때 앞으로도 엄격한 재판 일정 진행이 이루어질 보장이 전혀 없다. 그 가운데 모순된 논리로 영장 발부마저 기각되었다고 이번 유창훈의 영장 기각 결정을 질타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어서 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가 이재명과 관련하여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가와 국민이다. 법조 신뢰, 사법 신뢰의 상실은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자산의 엄청난 손실이라면서 이재명계 법조인들에 대한 강한 정풍운동 없이 이재명이라는 괴물적 현상은 수그러들 수 없다. 거짓말과 불법이 성공의 통로이고 직위와 세력, 돈으로 모든 잘못이 덮어지는 곳에서 건전한 사회 발전은 기대될 수 없다. 고귀한 임무를 부여받은 법조계 핵심들이 그 사명을 저버리고 국가와 사회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가와 헌법 및 가치 수호의 최후보루인 맨손의 국민들이 나서 이재명계 법조인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추방하는 정풍운동을 벌임으로써 사회의 최종적인 정화작용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부패한 성직자들에 맞서 평신도가 신앙의 정화운동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진정한 헌법 수호자인 국민이 나서 부패한 이재명계 법조인들을 영원히 추방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되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법치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이재명과 이재명계 법조인들을 소리 높여 규탄하고 이에 결연히 맞서 싸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소중한 자유,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유산 모두를 보존할 수 없다. 우리 모두 이재명계 법조인 추방을 다짐하고 자유문명과 대한민국을 소생시키는 벅찬 사명에 동참하자면서
제1실천 권고사항으로 유창훈 판사 규탄 1일 1실천, 예를 들어서 공익고발이라든지 댓글 달기, SNS 포스팅 등등을 통해서 유창훈 판사를 규탄하는 운동을 우선 벌여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 권고사항 공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현안인 유창훈에 대한 규탄부터 시작해서 이재명계 법조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규탄, 그리고 압박, 그리고 이들을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또 별도의 유창훈 판사의 불법 판결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불법 판결은 형용모순이다, 개사람처럼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는 말로 여겨진다. 그러나 히틀러의 참상을 겪고 인류는 불법적 법률을 개념화했다. 불법적 법률이 있을 수 있는데 불법 판결이 가능하지 않을 리 없다. 판결도 어느 한계를 넘으면 불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법을 선언해야 할 사명을 저버린 자살행위라면서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불법 판결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단심이자 최종심인 영장 기각결정이 났으니 이를 받아들여야 법치가 되지 않겠냐고, 불법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이 법치 파괴이듯 불법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법치 파괴의 길이라 본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왜 유창훈 판사의 결정이 불법 판결인가? 법의 정신을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이다. 결정문에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 위정교사 사실 인정, 증거인멸 염려 부정, 형식 논리적 모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이례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과 같은 정도의 중대 혐의를 받고 위정교사 이력, 핵심 증인 진술 번복 개입 이력이 드러난 자에게 그가 위세 높은 공인이므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계속 내려줄 것인가? 그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적 적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는 포고령, 즉 명령일 뿐 법이라 불릴 수 없다. 판사는 법을 말하는 자이지 포고령을 바라는 자가 아니다라면서 유창훈 판사가 저지른 일은 법치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이다. 우리는 구체적인 경우에 법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그에게 판사직을 맡긴 것이지 마음대로 포고령을 내리라고 맡긴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전형적인 불법 판결을 한 것이다. 히틀러 시대 불법적 법률처럼 불법 판결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심대한 것일 수밖에 없다. 불법 판결이 용인되기 시작할 때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해체와 나락으로 치닫게 된다면서 유창훈 판사의 불법 판결을 소리 높여 규탄한다.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법적 한계를 넘어선 불법 판결이다. 성을 지켜야 할 자가 안에서 성문을 열고 진지를 파괴한 것이기에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그는 불법 판결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 판결의 수와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범국민적 법치 수호 의지와 저항으로 자유법치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 판결이 내려졌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오늘 SNS 글들 두 가지 다 상당히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순일이나 박영수, 조재현, 유창훈 같은 이재명계 법조인들에 대한 추방 범국민운동 제안, 또 이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내린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 모두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의 칼럼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제목은 아직도 우린 잘했다는 문재인, 그에게 현타는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현타라는 것은 현실 자각 타임을 줄임말입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현타라고 요즘 말을 하는데, 문재인의 행태를 보면 그런 자각은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런 아주 따끔한 칼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달 17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논문을 SNS에 띄웠다. 문정부에서 소주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등 자화자찬이 가득했다. 누가 봐도 지난 정부 청와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는 이틀 전 감사원 발표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지난 정부 고용률이 높았던 건 사실이다. 예산을 퍼부어 노인과 청년을 위한 세금 알바를 매년 수십만 개씩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직원 1명의 일자리가 주 15시간 미만 알바 여러 개로 쪼개진 것도 높은 고용률의 원인이 됐다. 정규직 증가는 노노 갈등까지 야기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리하게 전환한 영향이 크다. 이미 드러난 부작용들로 볼 때 자랑거리라고만 하기 힘든 일들이다. 경제를 조금만 알아도 이게 반론이 되나라고 느낄 주장을 문 전 대통령은 왜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내놓았을까? 우선 대응할 논리나 근거가 정말 궁색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이런 방구 없는 걸 보면 그렇다.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임기 중 경제 현황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종종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현실 이탈 발언의 연장선이란 것이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칼럼에서 계속 문 전 대통령 이런 표현이 나와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칼럼이 제도권 언론의 공식 칼럼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제가 문재인 이렇게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른 제도권 언론 본연의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중현 논설위원의 칼럼을 계속 이어갑니다. 듣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한 발언의 정점은 2018년 6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란 거였다. 최저임금이 단박에 16.4%나 올라 편의점이나 식당 주인들이 직원을 줄줄이 해고하던 시절이다. 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할 숫자 하나를 만들어내느라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은 통계청 직원을 심야에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사적으로 아는 학자까지 동원해야 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건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다. 5개월 전인 그해 6월 서울 집값은 벌써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때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로 해줄 수 없겠나라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간절한 요청에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집값 상승률을 마이너스 0.01%로 고쳤다고 한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건 그보다 2년 뒤인 2021년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다. 이제 알았나라면서 혀를 차는 이들이 많았다. 이런 발언의 출발점은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탈원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원전 사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1368명은 지진 쓰나미의 희생자 숫자였다. 외교 문제까지 일으킨 심각한 오류였지만 그 연설과 관련해 누구도 중한 징계나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다.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실상 경제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문재인의 거짓말을 몇 가지 열간 뒤 다음과 같이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임기 5년 내내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다.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거나 알고도 모른 채 했거나. 문 전 대통령 캐릭터를 아는 이들은 대부분 전자 쪽에 무게를 둔다.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한 조직 안에서 성과를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고도 멀쩡한 직원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라면 그건 항상 고개를 끄덕여주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언젠가는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닥칠 것이란 생각은 과한 기대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미 그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은 아주 한마디로 압축하면 문재인은 이런 정도를 알만한 그런 지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문재인은 사실상 바보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